우리는 모두 인생이 짧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다. 문제는 이 문장이 경고가 아니라 배경음처럼 소비된다는 점이다. 너무 익숙해져서 실제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을 희생하며 산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인정받으면 그때 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조건부 문장에 맞춰 늘어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명확히 짚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 조직의 분위기,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의 하루를 내어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그렇게 쓰인 하루는 절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참고 사는 것이 성숙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참음의 상당수는 용기가 부족해서 선택을 미룬 결과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 방향을 바꿀 용기, 기대를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 하루를 버틴다. 그렇게 버틴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나를 위한 하루란 대단한 변화가 아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모든 관계를 끊는 극단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고 무조건 견디지 않으며 남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 하루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미래에서 좋아지지 않는다. 하루 단위로만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지금은 참고 견디는 시기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참는 삶에는 종료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지면 멈출 수 있는지 아무도 정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참음은 일시적 전략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핵심 원인을 욕망이라고 봤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참고 사는 사람은 늘 현재를 임시 상태로 규정한다. 지금은 진짜 삶이 아니고 준비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방식이 지속되면 현재는 항상 가치 없는 시간이 된다. 문제는 이 준비 단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장이 바뀌면, 돈이 모이면, 사람이 달라지면 살겠다고 말하지만 조건은 계속 추가된다. 그렇게 현재를 희생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감각을 잃는다. 선택하지 않은 삶을 오래 살수록 인간은 무기력해진다. 이것이 참고 사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구조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를 외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았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자유에 대해 명확했다. 그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 앞에서 생각 없이 견디는 사람이다. 참는다는 말은 흔히 인내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은 통제권을 포기했다는 고백에 가깝다. 참고 사는 인생의 두 번째 문제는 감정의 왜곡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회피가 반복되면 감정은 쌓인다. 분노, 허탈감, 냉소가 말없이 누적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아무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지쳐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하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하루는 이 구조를 끊는 최소 단위다. 모든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참는 선택을 의식 위로 올리는 것이다. 정말 대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생각하기 귀찮아서 견디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진다. 인생은 짧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더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무심하게 살 시간은 없다는 뜻이다. 하루를 참고 넘기는 데 익숙해질수록 인생은 점점 나와 멀어진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타인의 기준을 자신의 삶에 들여놓는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 조직이 요구하는 태도, 주변 사람이 기대하는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진 이유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저 자신이 약해졌다고만 느낀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지점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철학자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가치에 종속되는 순간 이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보았다. 니체에게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실패했는가였다. 남이 만든 기준에서의 실패는 자기 부정으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애초에 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평가받는 위치에 자신을 세운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타인과 비교한다. 이 비교에는 끝이 없다. 항상 더 잘하는 사람, 더 빠른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 결과 아무리 애써도 충분하다는 감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할 조건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불렀다. 강한 누군가가 만든 가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착각하는 상태다. 이 구조에서 개인은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단단해지지 않는다.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자존감은 언제든 흔들린다. 나를 위한 하루란 이 구조에서 잠시 이탈하는 하루다. 남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보다 오늘의 선택이 스스로 납득 가능한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 성과가 아니라 기준을 점검하는 하루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고 스스로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기분이 아니다.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을 평생 들고 살 여유가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닫는다. 많은 사람은 감정을 진짜 나라고 믿는다. 기분이 곧 진심이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삶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방식이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그에 따른 선택은 오래 남는다. 인생의 방향을 감정에게 맡기는 순간 통제권은 이미 손을 떠난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에서 냉정하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감정과 판단을 철저히 분리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분노가 옳다는 결론까지 자동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즉시 동의해버리는 습관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의 하루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결정이 잦고
후회도 잦다.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일관성이 사라진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충돌하고, 그 충돌이 반복되면서 자기 신뢰가 무너진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 역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경계했다. 그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무질서라고 봤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삶은 필연적으로 무질서해진다. 기준이 흔들리면 선택도 흔들린다. 그렇게 흔들리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진다. 나를 위한 하루란 감정을 억누르는 하루가 아니다. 감정을 한 단계 뒤로 미루는 하루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고, 불안해도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 짧은 지연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핵심이다. 감정은 신호일 뿐 명령이 아니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여유는 없다. 통제권을 되찾는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감정과 판단 사이에 작은 간격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보상이 없어서도 아니다. 가장 빠르게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희생이다. 왜 이 관계를 유지하는지,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 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채 버티는 상태가 반복될 때 인간은 급격히 타락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희생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분명히 구분했다. 선택된 고통과 떠밀린 고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남이 요구한 희생은 내부를 텅 비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모든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의미 없는 희생의 특징은 명확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준이 없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비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그 다음도 참고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도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은 생기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진다. 열정이 사라지고 분노마저 희미해진다. 이는 성숙이 아니라 소진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한다. 다들 이렇게 산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니체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삶을 방어하는 말이 아니라 포기 선언에 가깝다. 타인의 기준으로 설정된 희생을 계속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나를 위한 하루란 모든 희생을 거부하는 날이 아니다. 다만 오늘 감수하는 불편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 날이다.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희생은 이미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다. 인생은 짧다. 이유 없는 희생을 평생 들고 갈 만큼 길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후회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후회는 과거에서 오지 않는다. 살지 않은 현재에서 생긴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순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밀어버린 하루, 스스로를 외면한 결정들이 쌓여 뒤늦게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미래를 통제하려다 현재를 잃는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지금을 살기보다 지금을 견디며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 준비는 대부분 끝나지 않는다. 미래는 항상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현재는 늘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은 또다시 아직의 상태로 남겨진다.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하루에는 공통점이 있다. 결정이 없다. 선택 대신 유보가 반복된다.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말이 습관이 된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하다. 삶의 주도권이 서서히 사라진다.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도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회가 시작된다. 니체는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로 미완의 삶을 꼽았다. 그는 과거의 실패보다 끝내 살아보지 못한 가능성이 인간을 더 오래 괴롭힌다고 봤다. 하지 않은 말, 가지 않은 길, 미뤄둔 선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꿔 마음속에 남는다. 나를 위한 하루란 미래를 포기하는 하루가 아니다. 다만 오늘 할 수 있는 선택을 오늘로 가져오는 하루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작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인생은 짧다. 현재를 비워둔 채 후회를 감당하기엔 너무 짧다.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려다 자신의 삶을 잃는다. 갈등을 피하고 실망을 주지 않으려 애쓰며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성숙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을 만족시키는 삶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다. 기준이 항상 외부에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맞춰야 하며, 더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수록 불행해진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인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인정에 집착할수록 인간은 자기 삶의 리듬을 잃는다. 남의 기대에 맞추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왜곡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불만이 쌓인다.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참음은 분노로 바뀐다. 그러나 그 분노는 쉽게 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 자책, 무기력, 냉소로 변형된다. 니체는 이런 상태의 인간을 자기 부정에 익숙해진 존재로 보았다. 그는 타인의 요구를 자신의 가치보다 앞세우는 삶을 가장 위험한 형태의 복종이라고 평가했다. 겉으로는 사회적이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비어가는 삶이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각을 잃는다. 나를 위한 하루란 모든 부탁을 거절하는 하루가 아니다. 다만 자동으로 예라고 말하지 않는 하루다. 한 박자 멈추고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아니면 유지시키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타인을 실망시키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우지 않을 용기다. 인생은 짧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비워둘 만큼 길지 않다. 하루를 누구의 만족에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시작이다. 사람들은 혼자를 두려워한다. 관계가 끊길까봐, 도움이 사라질까봐, 외로움이 밀려올까봐 혼자인 시간을 피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혼자서도 판단하지 못할 때다. 타인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진짜 취약함이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개인의 판단 능력을 강조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과 떨어져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이 자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타인에게 더 많이 예속되어 있다고 봤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을 남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혼자 견디는 시간은 불편하다. 핑계가 사라지고 비교 대상도 사라지며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할 질문만 남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시간을 의미 없다고 여기거나 빨리 지나가야 할 공백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 공백이야말로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무엇이 불필요했고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가 드러난다. 니체는 고독을 인간을 선별하는 도구로 봤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고독을 견딜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봤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선택의 순간마다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렇게 삶은 점점 반응의 연속이 된다. 나를 위한 하루란 일부러 고독을 만드는 하루일 수 있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생각을 흘려보낼 자극을 차단하며 혼자서도 판단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외로움을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되찾게 한다. 인생은 짧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상태로 살기에는 너무 짧다. 혼자 견디는 시간이 쌓일수록 인간은 타인에게 덜 흔들리고 스스로에게 더 정직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한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욕망을 기준으로 산 사람일수록 만족에 가장 늦게 도달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욕망에는 완료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가 채워지면 다음이 즉시 등장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이 구조에서 설명했다. 그는 욕망이 충족되기 전에는 고통을 낳고 충족된 이후에는 공허를 낳는다고 보았다. 이 순환에서 인간은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머무르지 못한다. 바쁘게 살았다는 감각은 남지만 만족했다는 기억은 남지 않는다. 욕망을 따라 사는 하루의 특징은 분명하다. 선택이 많고 피로가 깊다. 항상 더 나은 옵션을 떠올리며 현재를 평가절하 한다. 지금 가진 것, 지금의 위치, 지금의 관계는 늘 임시로 취급된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성취도 잠시 스쳐갈 뿐이다. 만족은 도착하기 전에 방향을 바꾼다. 니체는 욕망 자체보다 욕망을 다루지 못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봤다. 원한다고 해서 모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선택하지 않은 욕망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정돈된다. 나를 위한 하루란 욕망을 억압하는 하루가 아니다. 다만 모든 욕망에 응답하지 않는 하루다. 지금의 욕망이 나를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이 판단이 반복될수록 삶은 덜 흔들리고 만족은 더 가까워진다. 인생은 짧다. 욕망을 모두 실현하기에는 너무 짧고
불필요한 욕망에 끌려다니기에는 더더욱 짧다. 많은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더 나은 방향, 덜 후회하는 삶, 자신에게 떳떳한 인생을 원한다. 그러나 정작 하루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언젠가 전체가 바뀌길 기대한다. 이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난다. 인생은 추상적인 단위가 아니라 하루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삶을 거대한 서사로 보지 않는 데 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판단뿐이라고 봤다.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루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니체가 말한 운명의 역시 거창한 긍정이 아니다. 그는 주어진 삶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해지라고 요구했다. 그 명확함은 하루에서 드러난다. 오늘의 행동이 어제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가? 스스로 납득 가능한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질문에 계속 답할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떠밀리지 않는다. 하루를 선택한다는 것은 완벽한 하루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다만 오늘의 방향을 스스로 인식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루를 흘려보내는데 익숙해지면 인생은 점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채워진다. 이 말이 많아질수록 삶의 주도권은 사라진다. 나를 위한 하루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최소한 한 가지 선택만큼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반복될 때 인생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 된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하루는 생각보다 결정적이다. 하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은 짧고 참고만 살기엔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의 선택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으로 남겨두고 좋아요로 기록해두길 바란다. 생각이 남았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다. 당신의 한 문장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